자,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봅니다. 최재문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최상병 특검 관련된 박정원 단장을 만나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됐더라고요. 네. 왜 웃으십니까? 예. 제가 선배가 후배를 만나는 게 문제입니까? 아유, 괜찮은데 어떻게 격려하는. 격려죠, 그런 물론. 거였습니까? 열심히 잘 재판 받고. 찾아가신 겁니까? 아니면 공교롭게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게 뭐냐면, 사실 다른 방송 현장에 가서 이제 제가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어요. 인터뷰하는 장면이었고. 예. 그래서 가서 이제 그때 법정에 출두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군사법원에 그 앞에서 인터뷰를 했죠. 예. 네. 어떻게 이제 저보다 7기 후배이기 때문에. 네. 선배로서 격려. 네, 그럼요. 선배로서 격려. 예, 선배로서 격려. 자, 이번 주 또 얘기하기 전에 네. 좀 정치 이슈 중에 지난주 이번 주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내용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산유국. 산유국이요? 산유국이라며. 왜 우리나라 웃으십니까? 산유국이라며. 네, 산유국. 산유국이에요? 예. 아니 대통령이 내 이름 왜 전현주가 떠요 지금? 아니 이게 뭐 하시는 그럴 겁니까?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다뇨. 전현주 기자의 잔상이 남아서 잔상이 남았어. 떴잖아요. 제대로 최진봉 떴네. 교수. 화내지. 전현주 이런 걸로 화내지 마십시오. 누가 봐도 최진봉인데 이런 걸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아니 그게 대통령이 발표할 그 사안입니까? 시추도 안 했어. 시추도 아직. 아니 시추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그때 발표해야 돼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거 안다면 어떡할 건데 그래. 지난번에 예전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패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시추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올 때 그때 얘기를 해도 되는 거를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 구멍도 안 뚫었다니까요. 네.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렇게 직접 브리핑을 한 것도 그렇고 밑에 참모나 이런 분들이 좀 권했을까요? 이거 해라. 기름 빵빵 튀어나올 거다. 이렇게. 뭐가 튀어나와 있지? 뻥뻥뻥뻥 가스 기름. 아니 그리고 대륙부근 대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라 하더라 그거를 무슨 평가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거의 다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대륙부근 대부분 그렇게 평가가 나와요. 네. 그런데 실제 시추를 해봐야 아니 그리고 어젠가 어디 인터뷰 언론에서 인터뷰했더라고 그분을 직접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그분도 확신은 없어요.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한 거지. 산유국이라니 무슨 삼성의 시가총액 5배라고요? 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통령이 나오지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하냐고. 좀 진중했으면 좋겠어요. 진중. 예. 진중. 너무 가벼우신 거 아니에요? 너무 막 즐거워서 행복해서 이거 그러신 것 알려드리려고. 같더라고. 근데 아니 제가 볼 때 보통 이 정도면 그리고 시추를 시행하는 것도 또 시추를 허가하는 권한도 석유공사 사장이 갖고 있어요. 대통령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시추해보고 실제 뭐가 정말 나오면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잖아요. 급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지율 21% 때문에 그런가? 21%? 갤럽에서 21% 나왔잖아요. 만약 10% 떨어지면 또 보물선 나왔다고 그러고 그러겠네요. 보물선. 섬이 아니고 선 같은 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정책 얘기를 잘해야 된다. 이 말씀 하려고 하시는 거죠. 제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이게 확인도 안 된 거를 너무 얘기하면 나중에 모든 부담을 대통령이 떠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뒤에 빠져 있으셔야지 왜 자꾸 나서시는 거예요? 또 우리 댓글에는 혹시 주가 조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 논란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발표 이후에 그 가스 그다음에 이 석유 정유 관련된 회사의 주가들이 많이 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근무자든지 이런 분들 중에 혹시나 이 시점에 이거 발표하기 바로 전에 주식을 샀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연관이 있지 않겠어요? 일반 회사다, 기업이다고 하면 미실현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공개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하면 안 되죠. 또 그 주가를 이렇게 부양하게 셌다 그러면 이게 자본시장 위반이 돼요. 시세 조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사해봐야 되겠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 반드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클레마티스님 요술램프 찾았다 할 걸요 이렇게 또. 요술램프, 알라딘, 그 말씀이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아주 그 부분이 놀랐기 때문에 산유국 이번 주에 아주 눈에 띄었던 내용이었고요. 자, 좀
언론 얘기를 좀 해보면 예. 지난해 KBS 경영평가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예. 이 초안하고 다르게 예. 비판적인 내용이 다 빠졌습니다. 이게 반쪽짜리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예. 교수님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네. 경영평가 보고서라는 건 뭐냐면요. 이사회에서 경영평가 전문위원, 그러니까 언론학자든 이런 분들을 유촉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사회에서 이제 이사회 이름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한 번 뭐 제가 기억한, 저는 뭐 이사회에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만 경영평가 보고서는 외부의 전문가가 KBS의 경영에 대해서 평가해서 그걸 보고서로 만드는 형태예요. 네. 그러면 외부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내용 그대로를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네. 그럼 외부에 있는 사람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경영이 잘 되고 있는 KBS 문제점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내놓는 게 경영평가 보고서예요. 그렇겠죠. 사실은 이거 보고서 한번 하면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겠죠.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해본 분들이 돈 많이 준대. 돈 얘기는 저야. 아니 그러니까 많이 준대요. 어쨌든 그만큼 하니까 받는 거예요. 그렇게 좀 나한테 왜 연락을 안 하는 거야 이사회에서. 어쨌든 그렇고요. 보시니까, 예. 제 말은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수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영평가 보고서가 보고서 작성이 되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보고 승인을 하는데 대부분은 수정 안 하고 나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경영평가 보고서 중에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잘못됐습니다. 이거 바로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사회가 여권 추천 이사 6명 이 사람들이 표결에 붙여서 수정을 의결했다는 거예요. 수정을 했다. 근데 수정을 의결했는데 수정을 의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내용이 뭐냐면 주로 비판적 KBS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낸 내용들을 수정했다는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죠. 지금 이게 재정임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장이 집필했다고 하는데 요거 중에 박장범 앵커의 불공정 보도 사과, 땡뉴 뉴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게 지금 삭제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지점이잖아요. 네. KBS가 왜 갑자기 심지어는요. 앵커의 그 불공정 보도 사과의 문제. 박장범. 예. 네, 이 문제 가지고 이 보도 취재를 했던 그 전에 취재를 했던 사람들이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요청을 했어요. 네. 기자가. 아하. 그러니까 KBS 기자가 KBS 회사를 상대로 해서 정정보도 해달라. 나는 그때 제대로 보도했는데 뭐 왜 사과를 하냐. 왜 사과를 하느냐. 그렇게 심지어 그렇게 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위원이 볼 때 이건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사과를 왜 하는 거냐. 아하. 이 문제를 제기한 거고 땡뉴 뉴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뉴스가 늘 예전에 땡전 뉴스는 땡전두환이. 예, 전두환이 맞습니다. 땡전 뉴스. 땡유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물어보십니까? 예. 땡뉴 뉴스가 예. 너무 많이 그 문제다. 예, 이걸 예. 비판하는 그게 들어갔어요. 당연히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그럴 수 생각해요. 있죠. 예, 아니 충분히. 예. 지금 누가 봐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기사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KBS에. 네. 박민 사장으로 바뀐 다음에 심지어는 세간에서는 박민의 방송이라 그래요. 국민의 방송이 아니고 그런 얘기까지 네. 그런 조롱 섞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권 친화적인 방송 형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 그럼 이사회가 이걸 보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아 비판적이야? 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이 보니까 이 불리한 내용 삭제했다 이렇게 네. 지금 교수님께 지적을 주셨는데 네. 이사회에서는 경영평가 지침에 어긋나는 문장을 삭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런 거잖아요. 평가위원을 위촉해서 평가를 위탁을 해요. 네. 그럼 그분이 평가를 하겠지. 그럼 보고서를 내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추인을 해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회에서 그 외부의 평가위원이 평가한 내용에서 이래저래 얘기하는 건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왜 외부에 평가를 맡기죠? 자기들 해 그러면 이사회가 왜 외부에 맡기는 직접 거예요? 해라. 예. 아니 외부의 평가위원회 맡기겠다는 객관적 시선으로 잘못된 부분이 뭔지를 바로 잡아보겠다는 의도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니 박지우 변호사 생각을 해봐. 외부의 위탁을 맡겼어. 네. 근데 위탁에서 들어왔어. 불리한 거 다 빼. 왜 하는 거야? 할 이유가 사실 없죠. 없잖아요. 납득이 상식적으로 안 가죠. 일부러 경영평가를 외부에 맡기는 이유도 자체적으로 했을 때 불리한 내용 뺄까 봐. 네. 그래서 외부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예를 들면 말도 경영평가 지침에 어긋나는 문장이래. 그럼 네. 뭐죠 대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무슨 문장이 바뀌었냐. 근데 그 문장이 바뀐 게
경영평가 지침에 어긋난 문장이라는 게 앵커의 불공정 보도 사과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평가의 내용이에요? 뭐가 잘못됐지? 땡뉴 뉴스에 대한 비판하는 거 이게 뭐가 잘못됐죠? 이게 어떻게 경영평가 지침에 어긋나는 거예요? 경영평가 지침은 어떤 그 선입견이나 어떤 외압 없이 경영에 대해서 KBS 경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예. 그 내용에 맞게 평가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수정 삭제를 요구하는 거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칼럼을 쓰잖아요. 네. 언론사의 요청을 받고 보냈어. 근데 뉴스토마토에서 예를 들면 교수님 이건 좀 표현이 조금 그런데요. 네. 빼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이 또 심했으면. 된다고 뭘 아니, 그게 심해요? 너무 잘못했으면. 이 사람이 뭘 잘못해 아니, 내가? 예. 괜찮은 건데 언론사가 강요했다면 강요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 될 수 아니에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경영평가에 대해서 손을 안 대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반성을 해야지. 반성을 할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절차대로. 이거 보세요. 정재곤 이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네. 다수 이사가 보고서 수정을 의뢰한 점은 그때와 같지만 절차와 성격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아하. 그러니까 아마 그전에도 수정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나 그 수정이라고 하는 게 민감한 사안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비판적 내용이 아니라 네. 정말로 뭐 잘못 기재가 됐거나 아니면 통계가 잘못됐을 경우 수정이 가능해요. 근데 정 이사는 뭐라 당시에는 이사에 불러 질의응답을 거친 데 결정이 돼. 그럼 네. 뭐예요? 평가위원을 불러서 왜 이렇게 평가했습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하. 반론을 제기하고 그분이 예.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긍이 되면 가능하다고 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인용된 자료만 지었지 평가 본문은 손대지 않았대요. 그때는. 그러니까 인용된 내용이 문제가 있을 때는 수정이 가능하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재정임위원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평가 전체를 날려버렸대요. 그러니까 논의도 하지 않았고 그분을 부르지도 않았고 그냥 예. 아예 날려버렸다. 날려버렸다는 이게 거잖아요.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다. 의견도 예. 들어보고 사실관계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지 네. 않고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공정성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KBS 이사에 지금 말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면 좋은 겁니까? 저는 네. 평가에 대해서 외부 평가에 대해서는요. 네. 뭐 예를 들면 수치가 정말 잘못되거나 자료가 잘못된 거 이런 거는 저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다고 바꿔야 생각해요. 된다. 예. 그 외에 어떤 평가에 대해서 저는 손질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지면 안 된다. 당연하죠. 예. 외부의 평가를 맡긴다는 것은요. 네. 자기들의 아픈 부분을 바꾸겠다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왜 경영평가를 외부에 위탁하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사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누가 내부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못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조사한 내용이나 외부에서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 인용된 내용이 뭐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네. 통계에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틀렸을 경우 그럴 경우에 한해서만 최소한으로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지 네. 이렇게 외부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불리하고 정권에 좀 불리한 내용이라고 해서 빼라 수정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뭐 이건 청문 과정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는 거니까. 조사한 사람을 네. 불러서 그러면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논의를 통해서 그분도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지 않고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수 있는 남자 예. 최진봉 교수와 언론 환경, 언론 이야기 좀 나누고 있는데 자, KBS 얘기도 좀 했고요. 지금 방송법, 이른바 방송 3법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야7당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시켰습니다. 일단 방송 3법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이 공대회가 나가야 된다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3법을 빨리 재발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발의가 돼서 통과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이거. 네. 거부권 정권이에요. 거부권 정권. 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예.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저는 뭐 그렇습니다. 예. 뭘 그렇습니다. 네. 동의합니다가 이미 네. 녹화됐고요. 동의해요. 예. 예. 이게 언론 탄압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방송 3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기본적으로 KBS, 방문진, 그다음에 EBS 이 세 개의 방송사가 공영방송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공영방송의 사장 추천을 하는 곳이 이사회예요. EBS는 물론 방통위가 직접 사장을 임명합니다. EBS만. 네. KBS, MBC는 대주주인 MBC는 방송문화진흥회 KBS 이사회가 사장을 추천하는데 네. 그 이사회 구성 자체를 좀 더 공정하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KBS 같은 경우는 여야 추천 구도가 네. 7대 4예요. 여당이 7명 추천하고 야당이 4명을 추천해. 네. 그럼 다수결이 어디가 많겠습니까? 7쪽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방문진 같은 6대 3이에요. 6명, 3명. 네. 그럼 거기도 과반수가 여당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권에 가까운 사람이 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근데 방문진 KBS 이사가 임기가 8월이에요. 올해 8월. 네.
그러면 7월부터 이제 모집이 다시 들어가요. 평가도 하고. 그 전에 방송사법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방송마다 아까 말씀드린 KBS는 11명 이사가 있고요. MBC 방문진은 9명 이사가 있는데 네. 요 숫자를 통일하는 거예요. 21명으로. 21명으로. 통일하고 예. 그다음에 이사의 추천 권한을 추천하기 전에 이사 추천위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 추천위원회를 국민들 뭐 1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네. 그분들이 평가를 하자. 아하. 그래서 거기서 후보를 걸러내고 그 걸러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추천하자는 것이고요. 그렇게 바꾸자는 건데 대통령도 거부를 하고 네. 국민의힘도 반대를 해요. 근데 더 웃기는 거 뭔지 아세요? 국민의힘이 야당 때는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아.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야당일 정권 때는. 잡고 나니까 입장 싹 바꿔가지고. 그럼 민주당이나 그 여당일 때 좀 그랬죠. 추진을 좀 하죠. 왜 그때도 그랬어요. 아, 똑같습니까? 제가 그래서 다 비판을 해. 비판을 했어요, 그때는. 그때 했어요. 왜 안 진짜. 했냐? 왜 해야 그런 된다고 거. 그랬어요. 네. 어느 한쪽인가는 정권을 잡을 때 양보하고 해야 네.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네. 박민 같은 사람이 KBS 사장으로 오는 거 이런 일을 막을 수 있고 박문진도 이번에 만약 이사회가 8월에 바뀌게 되면요. 네. 그럼 친여성향의 이사들이 훨씬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사장이 과연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MBC,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의 사장을 바꿔서 방송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정권의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방송법의 문제예요. 그걸 네. 바로잡다고 하는 게 방송 3법의 개정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방송 3법 중에 뭐 윤석열 정부 앞에 입틀막 수식어가 좀 붙잖아요. 네. 그래서 조국당의 그 신장식 의원이 입틀막을 막는 그 법안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이 법안은 어떤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방통위가 원래 네. 5명이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 네. 정원이 5명입니다. 5인 합의제 기관입니다. 오빈 합의죠. 근데 예. 지금은 몇 명 있습니까? 2명 두 명 있죠. 있습니다. 예. 이 2명을 누가 추천했냐? 대통령이 추천한 겁니다. 독임제 기구가 돼버렸어요. 독임제. 네. 네. 합의제와 독임제의 차이는 뭔지 아시죠? 합의제라고 하는 네. 것은 5명의 위원이 합의를 통해서 모든 걸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독임제는 장관 1명 딱 임명해놓고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지는 것이고요. 예. 지금 내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인데 2명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만 있다 보니까 대통령의 의중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막아야 된다. 아하. 근데 지금 뭐 법조인이시니까 이게 5명이 정원이 2명이서 막 다 해요. 회의도 개의하고 문제가 있겠죠. 의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게 법의 사각지대다. 아하. 그래서 아예 법에다가 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아하. 숫자를 정하자는 아하. 거예요. 4명 최소. 예를 들면 4명은 와야 된다. 그렇죠. 최소한. 그러면 5명 중에 2명을 야당이 추천하거든요. 그 방통위원 5명 중에 2명을 야당이 추천하기 때문에 네. 최소 야당이 추천한 의원 1명은 들어갔을 때 아하. 개의가 이루어지게. 예. 그럼 반대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회의는 하면 안 된다. 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불참을 하게 되면 회의를 못 열게 되는 거죠. 네. 의결 정족수도 4명 이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 명, 제가 볼 때 이러다가 한 명만 갖고도 할 수 있을 것 혼자서 같아요. 뭐 도장 찍고 난리 그걸 치고 다 해버리잖아요. 할 수 있다. 그렇게 막아야 된다. 그 그렇죠. 부분을. 그걸 막자고 하는 것이 지금 방통위법을 바꾸자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를 정하고 네. 의결 정족수도 3명, 4명 이 정도로 만들자. 이게 얘기입니다. 자, 지난 뭐 폐기됐던 방송 3법 원래 갔다가 거부권 행사에서 폐기됐거든요. 예.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공영 방송 KBS나 예. MBC의 그 이사수를 확대를 하게 되는데 2배 이상 확대해야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 있냐면 겁니까? 21명으로 확대하자는 예, 거거든요. 21명. 그러니까 지금은 11명, 9명 다 각각인데 예. 모든 공영방송사 이사수를 21명으로 늘리자. 그렇게 되면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추천 단위에 추천을 하게 돼요. 이사들. 네. 예를 들면 시민사회단체, 학계, 뭐 법조인, 뭐 민변 이런 데서 다 추천하게 되겠죠. 네.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21명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인사권 관련해서는 표결 의결 정족수를 의결 숫자를 3분의 2 동의. 아, 과반수가 인사권은 아니라. 3분의 2. 예. 아. 왜냐하면 이게 한 명만 많으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버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21명 중에 예컨대 여야의 구분을 하자면 뭐 여당에게 일정 부분 프리미엄 주더라도 뭐 네. 11명 대 10명으로 한다고 하면 네. 그렇게 되면 과반수라면 또 여당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하. 그거는 3분의 2가 동의를 하도록 하자. 그래야 너무 친정부적인 또 여당적인 이런 사람이 임명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숫자를 늘리는 것은 다양한 추천 단위에서 추천을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방송국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고 네. 또 하나는 숫자 인사권에 관련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게 해서 특정 성향이나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아내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 방향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21명의 그 이사가
3분의 2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함부로 뭐 함부로 사장을 못해요. 임명을 하지 못하겠네요. 함부로 못하죠. 그리고 정치색이 예. 뚜렷한 사람들 너무 네. 막 예를 들면 유튜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최진봉 사람 교수님 같은. 이것 보세요. 네. 저는 하지 진봉수를 씁니다. 예, 예.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사장이 될 수가 쉽지가 없는 거죠. 않겠죠. 쉽지 왜냐하면 않죠. 양쪽에서 반대를 반대로 가능성이 하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립적인 네. 성향의 사람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송사법 정청래 의원이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인데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좀 이렇게 언론 단체에서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 이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네.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언론중재법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바꾸려고 했어요. 네. 박지원 변호사 생각나세요? 안 나세요? 생각납니다. 기억나죠? 예. 그때 누가 입에 거품 물고 반대했습니까? 뭐 여당하고 언론단체. 당시에 당시 야당 야당이었죠. 예, 국민의힘. 야당이죠. 예, 예. 국민의힘이 이게 지금 여당, 언론 탄압이다 예.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도. 예.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 조작 정보. 우리가 이제 예전에 가짜 정보, 가짜 뉴스라고 불렀는데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허위 조작 정보를 보도했을 경우에 언론사에게 일정 부분의 이제 책임을 물리는 거거든요. 그게 네. 이제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요. 종류가 다를 수는 있는데 대부분 보면요. 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 벌금 물어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그냥 막 보도를 해버려.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벌금, 과태료라 그래요? 범칙금이라고 그래요. 그게 예를 들면 500에 1000밖에 안 돼요. 근데 언론사 입장에서 그게 큰 부담이 되겠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열심히 안 하겠죠. 네. 사실관계 확인을.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막기 위해서 그 금액을 좀 높이자는 거예요. 그 금액을 좀 높여보자. 높이자는 게 핵심이에요. 예. 근데 높여봤자 제가 볼 때는 2배, 3배밖에 못 높여요. 그럼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되겠지. 그럼 그것도 과연 언론사들이 부담스러워 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 근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고요. 근데 예.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근데 또 한편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언론사가 책임 있게 보도하고 사실관계 확인해서 보도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네. 뭐가 문제죠 대체? 예. 아니 예를 들어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 아하. 예를 들면 국가기관이 공인한 어떤 사실, 예를 들어서 5.18 네. 광주민주화운동 예. 이걸 막 뒤집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처벌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퍼지는 거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는 통계를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가고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네. 이런 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뉴스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언론 자유 침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정치 의견을 갖고 할 건 그거는 아니겠다.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 정치 의견이 다른데 그걸 가지고 처벌하면 안 되는 안 거죠. 되겠죠. 그러나 네. 객관적 사실이 누가 봐도 이건 여야를 떠나서 누가 봐도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데 그 사실과 반하게 보도했을 네. 때 그것도 국가기관이 통계를 내거나 아니면 조사를 해서 끝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거나 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선방심의, 선거방송심의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징계를 전례 없이 많이 내렸었는데 선방이 임기는 끝났습니다. 5월 10일 날 끝났는데 아직 못 처리한 민원들이 많고요. 이것을 방송통신심의회 방심위에서 후속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분리된 기관이에요. 네.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선방위 구성을 합니다. 그러나 개입하면 안 돼요. 네. 방심위가 예를 들면 선방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 위원도 달라요. 위원도 다르니까.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9명이고 선방위 위원이 9명이에요. 네. 근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심위법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에요. 보통 한 5개월, 6개월 정도 해요. 네. 선거 기간 때만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심의 내용도 선거와 관련된 내용만 해요. 네. 근데 그냥 끝났어. 해산됐어. 근데 그 전에 올라온 심의 안건을 방심위가 받아서 한다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월권 아니에요? 월권이다. 월권이죠.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방심위와 선방위가 따로 존재하는 기구라니까요. 네. 근데 선방에서 다 못 끝내는 걸 방심위가 가져와서 한다? 그거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원래 취지와 원칙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 반하는 내용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지금 보세요. 의결도 그래. 여권 추천위원들만 동의를 했고요. 네. 야권 추천위원 2명은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고요. 그런데 또 통과를 시켜보면 숫자가 많으니까. 많으니까. 야권이 2명밖에 없어요, 지금. 다수니까 여권이. 네. 예. 그러니까 여권이 더 많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통과시켜서 해버렸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운영이 전혀 다른 두 기관에서 각각 일하는 일을 네. 이쪽이 이미 임기가 끝나서 더 이상 활동을 안 하는 위원회에서 못했던 걸 가져와 가지고 내가 하겠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 아니 법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문제가 이게 네. 1년 뒤에 결과가 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네. 지금 하더라도 1년 뒤에 나온다면 뭔가 구실 탄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럴 이런 수 생각 있죠, 들 수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박준 변호사 그래서 YTN에 잘린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것도 영향이 있긴 하죠. 선거 방송 심의. 선거방심에서 징계 받으셨잖아요. 중징계 받으신 분. 예. 중징계 받으시면 여기다 중징계라고 쓰고 하세요.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저기 방송 어쨌든 프로그램이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이 와서 진행하시잖아요. 본인 자리에. 예, 뭐 네. 어쨌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넘어온 안건이 한참 뒤에 만약에 처리된다고 하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기간만 운영되는 것이고 네. 선거에 관련된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선거 끝난 지 한참 뒤에 그걸 심의한다? 이게 말이 안 돼. 무슨 소급 적용하는 겁니까? 납득하기 어렵다 이 말씀인데 선방심의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논란이 또 있습니다. 잠깐 이번에 지금 정말 징계 엄청나게 때렸고 말씀대로 저도 징계 받고 그 방송을 눈물을 머금지 않았지만 그만두게 됐었습니다. 네. 자, 특히 최고수의 징계가 관계자 징계인데 14건에 대해서 한겨레 21이 외부 전문가 6명한테 다시 평가를 맡겼는데 단 한 명도 14건 모두 관계자 징계 줄 수 있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요, 의원들 제가 봤어요, 몇 면을. 네.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네. 나한테 연락을 안 했더만. 바쁘시잖아요. 뭘 바빠요? 예. 한겨레 20일. 돈도 별로 안 줄 것 같아요. 한겨레 20일. 예. 안 해요. 예. 6명인데 네. 제가 그냥 이게 평가했고 누구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네. 보수적 성향의 분도 여러 번 있어요. 이 안에.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예.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6분 중에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다고요. 네. 그런데도 그분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자 징계를 줄 수 없다고.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을 전공한 분들이나 언론에 이 관계에서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예. 선방심의의 이런 심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크게 반성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한겨레 21에서 조사했다고 해서 이 전문가들 제가 다 아는 분들이니까 이분들 중에 보수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성이 있고 이분들 정도면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고 그럼요. 또 보수 뭐 진보 다 있어요. 섞여 있다 이 말씀이시죠. 섞여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아는 분들. 네. 그런데도 이분들이 이런 결과를 냈다고 하면 선방심의가 얼마나 잘못했냐를 여기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 예. 스트레이트 14번 항목인데요. 네. 스트레이트는 원래 지금 관계자 징계 받았었는데 이분 6명 모두 문제없음 의견을 냈고요. 그랬죠. 7번에 YTN 뉴스킹 박준입니다. 이것도 관계자 징계 받았는데 권고 있네 2명, 권고 둘. 행정지도 쪽에 이제 3분 계시고 문제없다가 네. 3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진보 보수 다 섞여 위원들 있어요. 섞여 있는데 아, 그럼에도 제가- 불구하고 법정 제재로 까지 가는 건 거는 잘못됐다. 잘못됐다. 네. 그리고 관계자 징계는 너무나 잘못됐다. 네, 그렇게 주장하고 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결국은 이렇게 계속 하면 뭐 누가 이렇게 방송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하죠. 긴장이 무서워서 되고. 방송하겠어요? 맨날 네. 징계받고. 네. 아니 제작진들 입장이나 방송 입장에서는 징계 당하면요. 네. 관계자 징계는요. 그 방송 PD나 제작진을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네. 보고를 해야 돼 사후에. 네. 이렇게 징계했습니다라고. 그러면 어떤 제작진이 눈치 안 보겠어요? 이러다가 내가 징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네. 정권의 비판적인 내용을 방송할 수 있겠냐고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행자도 마찬가지 제작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행자 입장에서는 제작진들한테 미안하잖아요. 미안하죠. 나 때문에 예를 들면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두고 나온 거잖아. 아닌가 잘린 건가 그냥? 어쨌든 잘렸습니다. 예. 예, 어쨌든 진행자 입장에서 부담이 엄청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을 만들게 하겠다고 저는 이런 징계를 한다고 하는 생각해. 것이다. 근데 이 징계 자체가 얼마나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에요. 네. 요 하나만 더 짚어보죠. 예. 방통위가 좀 졸속행정한 거 아닌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파트 수신료 미납액이 1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왜냐하면 예. 방통위가 개정한 방송법 시행령 조문에 보면 지정받은 자 이게 수신료를 지정해서 받은 네. 사람이 한국전력이잖아요. 예전에, 예. 한국전력이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 전기 사용에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네. 즉 수신료를 전기 업무와 함께 고지 징수하지 말라는 것인데
방통위가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거기에 나와요. 네. 박지훈 변호사도 아마 그렇게 낼 거고 네. 나도 그렇게 내고 있거든요. 근데 수신료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는 가이드를 제시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수신료 미납액이 1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늘어나. 그러니까 수신료를 안 내겠다고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네, 거잖아요. 이걸 몰랐었나? 알고 있었죠. 뭘 몰랐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KBS를 그 당시에 어떻게 하려고 사장을 바꾸려고 압박을 아하. 계속 하던 상황이었어요. 예. 박민 사장으로 바꾸려고 압박을 계속하는 사장이 버티니까 수신료를 압박을 하는 거야. 네. 그럼 내부에서 불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그렇죠. 수신료 줄어들면 우리 왜냐하면 보통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수신료 광고량 50대 50 정도 돼요. 약간의 네. 차이는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수신료가 줄어들면 운영 경비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구성원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 압박이 들어오겠지. 야, 물러나라 빨리. 네. 그러니까 사장이 그래서 조건부로 물러난다 그랬어요. 수신료 이거 안 해주면 분리고지 안 하면 내가 물러나겠다. 그렇게까지 발표를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전 네. 사장이. 그냥 결국은 KBS를 압박하기 위해서 경영진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한 거니까. 했는데 본인들이 독이 됐네. 그렇죠. 도리어 그런 상황이 돈도 돼버린 못 거죠. 받고 네. 100억도 못 받고. 아유. 이게 뭐냐고요 지금.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지.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순리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